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토니는 떠났지만 어쩌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엄청나게 멋진 슈트와 함께 주옥 같은 별명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외모 자체는 꽤 진중해 보이는 타입이지만 입 터는 걸로 치자면 데드풀도 비비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토니가 남기고 간 어쩌면 다시 돌아와서 또 남길지도 모르는 별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을 침공한 로키에게 붙였던 사슴 양반이입니다. 캡틴이 로키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온갖 주인공 포스를 다 받으며 등장하더니 로키를 제압하며 던진 대사였습니다. 레인디어는 술록이란 뜻인데요. 실제로 레인디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기는 하지만 술록에 달린 뿔과 로키의 투구가 언뜻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실제로 로키의 투구는 시리즈마다 조금씩 다른 디자인인데요. 초창기 사슴 투구를 시작으로 라그나로크에서는 머리를 완전히 덮지 않은 형태로 바뀌었으며 마법에 의해 생성되거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등 상황에 따라서 여러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갈수록 로키의 외모를 살리기 위해 주로 벗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편이며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 역시 투구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채 하품만 하는 드렉스에게 붙인 별명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주방 세제의 캐릭터로서 대머리라는 점이 똑같기 때문에 졸지의 주방 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엔드게임에서 토니가 설거지를 하는 장면에서 혹시 드렉스를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참고로 미스터 클린은 한국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클리닝 패드부터 시작해 다목적 세제까지 청소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팔고 있는 것 같으니 드렉스의 향기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여행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던 로켓의 별명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발매되었던 게임으로서 너티독이 제작한 라쳇 앤 클랭크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라쳇 또한 기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정비공인데요. 얼핏 봐도 캐릭터 설정이나 너구리처럼 생긴 것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첫 만남 당시 언급한 빌드어 베어는 실제로 가오갤 2편 개봉 당시 한번 콜라보되어 봉제 인형으로 발매된 적이 있습니다. 토니가 좀 더 살아있었더라면 로켓과 장비를 개발하거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로켓과 라쳇의 한국 성우는 동일 인물입니다. 마블에서 이걸 알고 집어넣었을 리는 없겠지만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본 사람들이라면 단번에 알아챘을 호크아이의 별명 레골라스입니다. 사용하는 무기가 활인데다가 두 영화 모두 엄청난 히트작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쉽게 연상되었을 별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전투력으로만 따지자면 레골라스가 호크아이보다 한참 위입니다. 종족부터가 인간과 엘프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며 등장하는 씬마다 적들에게 밀리기는커녕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무쌍난무를 찍는 먼치킨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올랜드 블룸이라는 당대 최고의 미남이 연기함으로써 당시 모든 여성 팬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으며 거의 주인공급 분량을 과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토니가 붙인 별명이 거의 영화 주인공이 많은 것으로 보아 MCU 세계에서도 영화 산업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냉동되었다 깨어난 캡틴을 비하했던 얼음 과자입니다. 어벤져스 1까지만 하더라도 토니의 성격은 정말 깐족거림 그 자체였는데요. 로키가 너무 쉽게 잡힌 걸 의심하자 캡틴이 노땅이어서 약하다는 걸 비하함과 동시에 얼음 과자 팝시클을 비유한 캡시클이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로키가 휘두른 공격에 멀리 튕겨나갈 정도로 실제 전투력은 아득히 차이가 날 뿐더러 당시 아이언맨은 로키를 제압하고 토르와 1대1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화가 난 얼음 과자는 토니가 웜홀을 빠져나오기 전 포털을 닫으라고 지시했지만 결국 복수에 실패하게 됩니다. 페이즈 3의 최종 보스였던 타노스의 정예 멤버 에보니모의 별명입니다.
머리털이 없고 축 늘어진 창백한 피부가 제가 봐도 징징이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첫 대면에서 살짝 긴장한 듯 보였으나 스트레인지가 대사를 치는 사이 적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뭔가 깔거리로 생각하더니 징징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신적 데미지를 가했습니다. 특유의 깐족거림이 통했는지 에보니모가 살짝 열받은 것으로 보이며 바로 전투 모드로 돌입하여 아이언맨과 스트레인지, 웡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엄청난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상대방을 도발하는 것이 얼마나 적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지 알 수 있겠죠. 수십 년간 타노스와 함께 행성의 절반을 없애왔던 절대 강자 중 한 명이었으나 졸지에 징징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장발 양아치라고 번역되었던 토르의 별명 포인트 브레이크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머리를 자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찰랑거리는 매력적인 긴 머리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금발머리에 터프한 수염, 근육질 몸매는 과거 포인트 브레이크에 출연했던 패트릭 스웨이지와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인은 이 별명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지 퀸젯 음성 인증 장면에서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가장 강력한 어벤져스로 불리길 원했지만 그건 배너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엔드게임에서는 술 때문에 살이 찌게 되자 레보스키로 불리게 됩니다. 선글라스와 후줄근한 차림에 후덕한 체형까지 완벽히 일치하는데요. 참고로 레보스키 역할을 맡은 배우는 오베디아 스탠을 연기했던 제프 브리지스입니다. 이쯤 되면 토니가 얼마나 영화광인지 알 수 있겠죠. 다만 워낙 잘생긴 얼굴이기 때문에 살이 찌던 후줄근하던 뭘 하든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토니가 붙인 별명 중 11호 예고편에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쫄쫄이입니다. 언더루스는 미국의 어린이 속옷 회사 이름인데요. 엔드게임 전까지는 그닥 피터에게 큰 정이 없었던 것인지 스파이더맨이라는 히어로 네임이 그닥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그냥 언더루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벤져스 내에서도 최연소이며 토니와 나이 차이가 거의 30살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토니가 보기에는 마냥 어린애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까지는 다정한 이웃이라는 나름 괜찮은 별명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째 토니를 만나면 하나같이 이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니의 경호원이었던 헤럴드 조셉 호건의 애칭입니다. 인상이 그리 좋지 못했던 것인지 기분 좀 풀라며 붙여준 애칭으로서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본명으로 불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니와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약속 시간을 멋대로 늦추는 건 기본이며 이삿짐을 혼자서 모두 챙기는가 하면 학교에서 피터를 데려오는 것까지 말이 경호원이지 거의 뒤치다거리나 다름없는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토니가 아이언맨이 되면서 경호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투력이 상승했는데요. 다만 로드, 페퍼와 함께 토니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인물로서 토니가 치즈버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토니의 아내이자 한때 비서였던 후추입니다. 원래 이름은 버지니아 포츠인데요. 얼굴에 있는 주근깨 때문에 토니가 애칭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또한 토니에게 일적인 문제로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해피가 가로막게 되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것 때문에 페퍼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해피와 함께 단 한 번도 본명으로 불린 적이 없는 인물인데요. 토니와 결혼한 만큼 버지니아 스타크로 개명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인도 애칭이 마음에 들었는지 파프로몸에 등장했던 본인의 사인 역시 페퍼 포스로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주인공인데요. 토니의 비서로 시작해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까지 올라간 것도 모자라 슈트를 입고 타노스를 내동댕이까지 쳤던 엄청난 업적을 세운 인물입니다. 헬라와 토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명을 지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헬라는 죽음의 여신이라는 이미 너무나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토니가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별명이 어울릴까요? 과언 헬라? 멋진 헬라? 지금까지 토니가 지은 주옥 같은 별명들이었습니다.
토니가 사라지면서 이런 별명을 붙여줄 인물도 사라진 셈인데요. 슈트 만들랴, 별명 붙이랴, 빌런 제조하랴,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토니는 앞으로 영화에서 얼마나 등장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